여러분,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. 뭐 아름다운 알프스, 정교할 시계,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. 근데 오늘은요, 이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스위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야기 중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아동 연쇄살인마 베르너 페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의 범죄는 스위스 사회 전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, 심지어는 국가의 법 시스템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.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. 하지만 1980년대에 이 평화롭던 이미지가 한 남자의 검은 그림자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.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위스 전역의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가 다음 희생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. 자, 그 공포는 1980년에 시작해서 1989년까지 계속됐습니다. 스위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8개의 주, 그러니까 칸톤에 걸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죠. 이건 단순히 몇 건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희생된 아이들이 무려 여러 명입니다. 여러 명이요? 이 끔찍한 숫자가 당시 스위스 사회가 느꼈을 비극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죠. 정말 잔인했던 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장소, 이를테면 평화로운 마을 축제나 놀이터가 범죄의 사냥터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중심에는 바로 베르너 페라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? 이 1980년대의 비극이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의 범죄는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됐었고, 우리 사회는 그 위험 신호를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던 거죠. 바로 이게 비극의 시작점이었고,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사법적 오판이었습니다. 페라리는 이미 1971년에 10살 소년을 살해한 전과가 있었거든요.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작 8년 만인 1979년에 조기 석방이 된 겁니다. 결국 이 결정 하나가 그 뒤로 10년 동안 이어질 끔찍한 연쇄살인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린 셈이었습니다. 석방된 페라리는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요. 거의 10년 동안이나 정말 유유히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왜 스위스 경찰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연쇄살인마를 잡지 못했던 걸까요?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의 범행 무대는 스위스 전역이었습니다. 아르가우에서 시작해서 취리히, 졸로투른까지. 그는 마치 유령처럼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9년 동안 이어진 이 끔찍한 범죄들은 각 지역에서는 그냥 개별적인 미제 사건으로만 남겨졌고, 그 누구도 이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.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스위스 경찰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었습니다. 당시 스위스에는 26개의 칸톤, 즉 주가 있는데, 이 주 경찰들이 사실상 26개의 다른 나라 경찰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됐어요. 칸톤을 넘어가면 정보 공유가 거의 안 됐던 거죠. 그러니까 A 지역 경찰이 쫓던 범인이 B 지역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두 사건을 연결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. 9년 동안 이어진 추적은 정말 어이없는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. 9살 소녀 파비엔 임포프를 살해한 지 나흘 뒤에 범인인 페라리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한 거죠.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,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화 한 통이 바로 자신을 올가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버렸습니다. 페라리는 마침내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재판 과정 내내 유독 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끈질기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그리고 모두가 잊어갈 때쯤 몇 년 뒤에 과학의 발전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. 그는 다른 4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자백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딱 하나, 1980년에 발생했던 12살 소녀 루스 슈타인만 살인사건,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격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. 1995년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죠. 하지만 12년이 흐른 2007년 재심에서 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힙니다. 그는 마침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죠.
아니, 연쇄살인마가 한 건의 살인에 대해 무죄를 받다니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그 열쇠는 바로 과학에 있었습니다. 첫째,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채모를 DNA 분석해봤더니 페라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신에 남은 치은, 즉 이빨로 문자국을 정밀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1983년에 이미 자살한 다른 용의자의 치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. 이 무죄 판결은 스위스 사법 역사에 아주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. 이건 감정이나 정황에 기댄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의 힘이 얼마나 끔찍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 기념비적인 사례가 된 거죠. 페라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, 특히 그가 한 번 조기 석방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. 이 분노는 곧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법 개혁 요구로 폭발했고요. 결국 스위스라는 나라를 영원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이 종신구금 제도입니다.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범죄자를 다시는 사회에 풀어줘서 안 된다라는 그 여론이 아예 헌법을 바꿔버린 거죠. 2004년에 국민투표로 통과된 이 조항은요, 치료가 불가능하고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는 가석방의 여지 없이 평생 수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 정치인 몇몇이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.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결정한 겁니다. 국민의 56.2%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찬성표를 던졌어요. 그만큼 페라리 사건이 남긴 상처와 불안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겠죠? 결국 이 베르너 페라리 사건은 스위스 사회 전체에,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.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? 시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,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